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12월 인문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7주차 수업이죠. 자, 오늘 수업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계산 문제 기초특강입니다. 오늘 수업 구성은요, 3시간 중에서 첫 시간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을 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험을 친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계산 특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동강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일단 자료를 출력받으시면 절대 혼자서 시간을 50분 지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강의 듣는 거하고 시험을 친 다음에 강의 듣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 있죠? 올해 시험입니까? 33회. 그러니까 34만 명이 응시했죠. 약. 그러면 그 중에서 약 2만 8천 명이 붙었습니다. 10%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10명 중에 1명은 붙고 9명이 떨어지잖아요. 예.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이 자료를 출력해서 시험을 치죠. 제가 테스트를 하라고 했지만은 대부분 테스트를 안 해요. 바로 강의를 듣거든요. 예. 그러면 합격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한두 명은 꼭 제 말대로 테스트 한 다음에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이렇게 시험도 치고 해설까지도 듣고 다들 합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다른 학원의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이 시험도 쳐보지도 않을 뿐더러 계산 특강 자체가 수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꼭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교시 때 시험을 쳐보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있죠? 계산기요. 계산기를 이 두드리는 속도가 어떤 분은 늘어터졌고요. 어떤 분은 빨라요. 막 아주 빠르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는 실력부터 차이가 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험이 끝나더라도 실무를 하게 되면 계산기는요, 아주 능숙하게 잘 두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20년 전쯤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 쪽에 강의를 입문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과거에 학원을 운영한 5년 동안 운영했던 학원을 처분하고 이제 강의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경기도 안산의 성포동에 중앙역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제가 아파트를 급하게 얻어서 한 1년쯤 거주하게 됐는데요. 마침 아파트를 얻으면서 그 아파트가 1000세대 단지가 넘더라고요.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세대 입구 쪽에 첫 집이 이름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름이 개미부동산. 서민들을 상대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옆에도 부동산은 많은데 그 집만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그때 보기에는 한 40은 40대 안팎입니다. 아주 많대요. 예. 실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 저 계약서 쓰면서 지켜봤는데 이분은요, 손님이 많으니까 항상 이 실무를 하게 되면 이 상담을 하면서요, 이 계산기를 항상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습관이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예. 계산기를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로 대화하다 보면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것저것 계산기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바로 왼손에 든 계산기를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예. 두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마침 은행 출신인 그 직원처럼요. 아주 능숙하게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마저도 전문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야, 정말 빠르게 두드리길래 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이분이 제스처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자, 왼손에 딱 계산기를 들고 이제 두드리죠. 이렇게 두드리다가 마지막에는요, 끝날 적에는 탁 손을 튕겨버려요. 두드리다가 튕겨버립니다. 야, 그 포즈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야, 어쩜 저렇게 멋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 뚫은 거 별거 아니지만은요, 여기서 이제 전문성이 묻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제스처 역시 멋지게 탁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현란한 솜씨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계산기를 마치 독수리 타법처럼 띄엄띄엄 쳐버리면 이게 전문가입니까? 예. 초보자지. 예. 초보자 티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도 아주 능숙하게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시면요, 프린트를 보시면, 첫 페이지가 이제 계산기 연습 예제입니다. 10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손을 푸는 겁니다. 이제, 가감성제, 분자분모가 나와 있잖아요. 이 많은 예제들을 이제 두드리면서 답을 내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죠. 이제, 기초계산 문제가 9문제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만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기초는 완전히 뺐다. 감히 12월 입문 과정에서 계산 문제 기초를 완벽히 뗀 거예요. 예. 그러면 자 계산기 연습 예제가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한 계산 문제 예제가 아니에요. 예. 계산 문제 예제가 아니라 이것은 10문제가 구구절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쓰는 공식들을 이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계산 문제는 1번에서 10번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범위 내에서 다 계산 과정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계산 예제 연습이 결국은 우리 시험 범위에 모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하시면요, 계산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요. 자, 10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프린터 맨 뒷페이지 보시면 맨 끝페이지 있죠. 따로 이제 계산기 연습 정답이 있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은요, 숫자에다가 빼기만 나와 있죠. 자, 1번 2억 4천 빼기 2,400만 빼기 1,600만 빼기 9천만 빼기 5,100만. 아주 간단하죠. 예. 그런데 이게 1번. (1번은) 그냥 빼는 연습이 아니라 얘가 어디서 서 있느냐. 자, 부동산 투자에서요. 투자에서 바로 영업수지계산입니다. 영업수지계산. 그래서 2억 4천은요,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따로 2,400만 원. 두 번째 것은 공실 및 불량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00만 원은 바로 영업경비를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천만 원은요, 부채 서비스세. 그리고 5,100만 원은 소득세를 말이에요. 이렇게 빼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세후 현금 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 계산도 단순히 그냥 연습이 아니라 투자에서 항상 A급이죠. A급이다. 그래서 영업 수지 계산에서 이런 계산 과정이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답은요 5,900만 원 나오죠.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괄호가 2개 나와요. 그리고 곱하기가 있죠. 자, 괄호 2개 계산 문제인데요. 이 과정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그래서, 자, 2번은 어떨 때 주로 서 있나, 어떨 때. 2번. 역시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에서, 첫 번째, 기대 수익률 계산입니다. 아마 입문과정 수업에서 제가 얘는요,
따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괄호 해놓고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이다. 이럴 적에 이제 괄호가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도 항상 A급입니다. A급. 특히 올해 시험은 안 나왔기 때문에 34배, 내년 시험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삼방식에서 별도로 이제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관한 계산 문제인데. 자, 수익가격 구할 적에 따로 환원율 계산 문제입니다. 환원율 계산 문제를 구하는 경우도 괄호 2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은요, 우리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능숙하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요. 자, 괄호 10% 곱하기 0.4 플러스 괄호 30% 곱하기 0.6 그대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요, 22%가 나와요. 다음에 세 번째, 3번입니다. 3번은요, 분자 분모죠. 분수식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숫자가 1개 들어가고요. 다음에, 분자가 숫자가 3개 들어가죠. 800만원 빼기 480만 플러스 200만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분모가 숫자 1개, 분자가 숫자가 3개입니다. 예. 자, 이런 계산식이 바로 부동산 투자에서 바로 지분 수익률 있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요.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입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에서 꼭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도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숙달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분수식을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13%가 나와요. 13%. 자, 다음이 4번입니다. 4번. 4번 보시면 자, 4억원 곱하기 100번에 145 나누기 1450이죠. 자, 이런 식도 어디서 응용되느냐? 네 번째. 얘는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서 특히 원가법을 공부합니다. 원가법.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꼭 4번처럼요. 이렇게 똑같은 흐름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과정을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오느냐? 40만 원 나오죠.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은 되게 복잡해요. 자, 식이 굉장히 깁니다. 8억 8천만 원 곱하기 0.4 곱하기 1.1분의 1 플러스 6억 6천만 원 곱하기 0.6 곱하기 1.1분의 1이 됩니다. 자,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숙달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많이 서투실 거예요. 서툴지만 자주 연습하시면 이것도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식은 어디서 써 있느냐? 바로 부동산 시장이 있죠. 시장에서 정보가치 구하시오. 정보가치. 자,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꼭 5번처럼요. 길게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과정은 시기 좀 길지만은요, 이분도 연습을 많이 해서 숙달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계산하면요, 정답은요, 6억 8천만 원 나오죠. 6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자, 6번은요, 분수식인데, 자, 분자분모 해서 숫자가 4개 나와요. 4개. 여러분들이 학교론 계산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분수식, 자, 4줄짜리 분수식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빠른 숙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6번은요, 자,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6번? 어디서 써 있냐? 자,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입지 선정을 공부하게 되면요. 입지 선정에서 입지 계수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입지 계수. 줄여서 LQ라고 부르죠. 입지 계수. 자, 요것도 항상 A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 계산 문제, 탄력성. 자, 따라서 항상 4줄짜리 분수식은 이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 그래서 입지계수 또는 탄력성 구할 때 4줄짜리 공식이 쓰이더라. 근데 실제 우리 시험은요, 이 입지계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가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이때는 반드시 4줄 분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6번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니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숫자가 4개 나오죠. 이렇게. 이천천. 그 다음에 400, 250입니다. 자, 처음 계산하면 좀 막막합니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처음에는 무조건 약분하죠. 약분하죠. 자, 약분하시죠. 약분하면 2분의 1. 또 약분해요. 5, 5, 25, 5, 8, 2, 40. 5, 5, 25, 5, 8, 2, 40. 예. 그래서 빠르게 약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약분부터 먼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약분한데 걸리는 시간 3초 정도. 예. 금방 약분했잖아요. 3초 잡고. 약분했죠.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자, 4줄짜리 분수식인데, 자, 안쪽끼리 곱해요. 내항끼리. 내항끼리 곱합니다. 내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모가 돼요. 분모. 다음에 바깥쪽 외항끼리 곱하자.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얘가 분자가 돼요. 따라서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된다. 뭘까요? 분모가 얼마? 8, 1은 8. 분자가 얼마? 5, 2, 10.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이것도 3초. 3초. 예. 약분 3초. 줄여서 계산하자 3초. 예. 몇 초 안 걸려요. 그럼 이제 불과 몇 초 만에 이 복잡한 게 이렇게 간단해졌잖아요. 이제 계산해 가지고 10 나누기 8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25가 나옵니다. 정답 1.25. 자, 간단하죠? 앞으로 무조건 4줄 공식만 나왔다면 약분하자 3초, 줄이자 3초, 예. 그리고 계산하자. 예.
몇 초가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두 개였다. 입지계수하고 4줄짜리 탄력성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입지계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6번 공식의 흐름입니다.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7번은요. 말 그대로 분수식이죠. 자, 42만 원 나누기 20의 2승이다. 간단하죠. 예. 따라서 자, 이렇게 쓰는 공식이 뭐냐? 계산을 하면요. 7번째. 얘는 이제 입시선정에서 상권 이론이죠. 상권 이론. 자, 상권 이론에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와요. 두 번째, 허퍼의 확률 모형이 나와요. 또는 상권 분석 모형이죠. 허퍼의 확률 모형이다.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이제 분수식, 금액 나누기 숫자의 2승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계산은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42만 원 나누기 20의 제곱은 400이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050이 나와요.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아래 식을 활용하여 P 값을 구하시오. P 값. 그래서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이다. 자, 이런 식이 나왔죠. P 값을 구하시오. 자, 8번도 항상 A급이죠. 어디서 나오느냐?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균형 가격 계산 문제. 균형 가격 P 값을 구하시오. 균형 가격 결정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됩니다. 자, 참고로요. P 값을 구하시오 해서 미지수가 P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입니다. 어려울 바가 없겠는데요. 또 풀어볼까요? 1400 마이너스 2P가 되겠네요. 이꼴 200 플러스 4P이다. 자, 여기서 이제 P 값을 구하시오. 식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넘겨주고 P를 넘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숫자를 넘겨주자. 이렇게. 넘겨주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항시킨다. 넘겨주면 이항시킨다라고 보죠. 이렇게 넘어갈 적에는요, 유의할 점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넘어갈 적에는 무조건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자, 제가 친절하게 적어 드릴게요. 부호가 바뀐다. 부호 바뀝니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곱하기는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 부호가 바뀌어진다. 부호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자, 친절하게 전부 다 일일이 다 체크해 드리던 것은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물지만은요, 이항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이항할 때는 반드시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부호를 바꿔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거 아시죠? 4 더하기 6은 당연히 10이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6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러면 4 이꼴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단 말입니다. 네. 똑같은 식이잖아요. 네. 따라서 항상 이항시킬 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는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다 푼 겁니다. 이제, 자,
숫자를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00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1200이네. 다음에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돼요. 합치니까 6p겠네. 그럼 이제 곱하기죠. 곱하기는 또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네. 그럼 이제 p 값은 얼마가 된다? 1200 나누기 6 하니까 바로 200이 되겠네. 따라서 p 값은 200이 된다. p 값 200입니다.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은요, 분수식이 되게 많네요. 5개씩. 1억은 곱하기 100분의 100, 곱하기 100분의 105, 곱하기 105분의 90, 곱하기 100분의 110, 곱하기 300분의 280입니다. 자, 9번과 같은 흐름이 어디서 쓰이느냐, 9번. 9번은요, 감정평가 3방식이 있죠. 3방식에서 따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준가격 구하시오. 따라서 거래사례법에서 비준가격 구할 때 이때 이 식이 그대로 쓰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볼까요? 1억 곱하기 100분의 100이죠. 다음에 100분의 105, 105분의 90, 100분의 110, 다음에 300분의 280입니다. 나중에 3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율을 공부하게 되면요. 먼저 1억은 이제 사례 가격이죠. 사례 가격. 다음에 분수식이 5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그래서 줄여서 사시지계면 5가지를 분자분모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긴 과정을 어떻게 한 번에 계산합니까? 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일일이 얘를 따로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전부 다 따로 구해요. 번거로워요. 그럼 시간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계산기 있다면요, 한 줄로 쭉 계산하시면 돼요. 1억 곱하기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0 나누기 105 곱하기 110 나누기 100 곱하기 280 나누기 300. 이렇게 한 줄로 바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참고로 분자분모 숫자가 똑같잖아요. 같은 숫자이면 얘는요, 패스.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들은 넘어가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정답은 9,240만 원이죠. 9,240만 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자, 10번은요, 이것도 좀 기네요. 괄호가 되게 많습니다. 4억 8,400만 원 곱하기 중괄호 1 빼기 소괄호 1 빼기 0.1 곱하기 30분의 2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얘도 우리 시험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런 흐름의 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얘도 이제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3방식에서 원가법이 있죠. 원가법에서 감가수정에 대한 계산 흐름인데요. 별도로 이제 정액법, 정액법의 계산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도 계산 과정이 까다로우니까 칠판에 옮겨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4억 8,400 곱하기 중괄호 1 마이너스 0.1 곱하기 30분의 2가 됩니다. 이것도 처음 보게 되면 난감하잖아요. 난감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한둘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건 하나씩 풀어서 본다면 자, 소괄호부터 풀자. 소괄호. 1 빼기 0.1은 0.9가 돼요. 하나 풀었죠. 다음에는 또 이만큼 풀어져요. 그러면 0.9 곱하기 2 나누기 30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0.06이 나와요. 다 풀었네요. 1 빼기 0.06은 전체가 얼마가 된다? 암산되죠? 0.94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줄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소괄호 풀고 하나씩 이렇게 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0.9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억 8,400 만원 곱하기 0.94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454 960이죠. 960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계산 연습은 이상 10가지 경우를 모두 연습했는데 사실 우리 학교론 계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버거워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계산 과정이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감, 성자고 기껏해분들 분수식 정도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그도 없고 루트도 없고 미분적분도 없고 수학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주어진 공식에다가 숫자만 들어 이렇게 쫙 넣으니까 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계산 문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는 전체 계산 문제 흐름은 이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예제만 연습을 자주 하더라도 계산기는 무난히 아주 여유 있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기 예제 연습도 많이 두드리는 만큼 도움이 되고요. 전부 다 계산 문제로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수업이 계산 문제 기초특강이잖아요. 기초특강. 그러면 기초라고 해서 말이 기초지. 우리 시험은 항상 요 흐름에서 지금 쭉쭉 이런 케이스 요 흐름에서 두세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두 문제나 세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참고로 33회 올해 시험은 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가 아니라 무려 5문제 나와요. 5문제. 볼까요? 올해 시험은요. 투자에서 지분 수익률. 얘가 나왔거든요.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가치. 얘도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상권 이론에서 특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죠. 얘가 출제되었고요. 다음에 수공업에서 균형가격 구하시오. 1차 방정식. 얘도 출제가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9번. 3방식에서 거래사례 비율법. 자, 분수식 5개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려 5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수업을 따라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문제는 알고 들어갔잖아요. 여유있게. 그래서 대부분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계산 문제는 대부분 다 기본 5문제, 6문제 다 득점을 했고, 심지어는요, 원래 9문제를 다 풀었다. 다 득점을 했대요.
그런 분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미리 기초부터 잡고 준비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기초를 안 깔아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안 따라와. 안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타건이 그런 경우잖아요. 예. 다른 학원에서는 계산 문제 안 풀어요. 입문 과정에 어떻게 계산 문제 풉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막판에 좀 찍어주고 설렁설렁 풀어버려. 그런데 계산 문제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문 과정부터 기초를 잡고 계속 계산 문제 매 과정을 이렇게 항상 풀다 보면요, 생각보다 계산 문제는 어려운 게 없다. 오히려 계산 문제가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올해 시험만큼은 계산 문제 9문제가 절대적으로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몇 점을 따고 들어갔지, 6개만 건져도 15점 따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70점 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10문제가 그냥 계산이 아니라 모두가 이 범위에서 계산 문제가 왔다리 갔다리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자, 계산기 연습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초 계산 문제 이제 9문제를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자, 이런 기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계산 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과목 2과목, 2차 과목 4과목, 이 6개 모든 과목의 모든 공부의 기본은요, 항상 강의를 듣고 먼저 이해부터 하고 다음에 암기하자. 항상 선 이해 후 암기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한 다음에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 문제만큼은요,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처음에 1번. 자, 이해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고 바로 공식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공식 암기다. 공식이 암기되었다면 여러분들이 10개 경우를 다 풀어봤죠? 그러니까 여기다 공식이, 주어진 공식에다가 숫자만 다 넣은 거잖아요. 그대로 뭐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앞에서 풀어봤듯이. 그대로 뭐 주어진 공식에다가 그대로 숫자만 고스란히 대입하면 답이 108백중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답이 2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 주어진 틀에다가 대입만 하게 되면 108백중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왜? 틀림없이 정답이 나오니까. 그럼 참고로 이 공식 암기 있죠. 자, 공식 암기 많은 분들이 합니다. 미치겠어요. 공식 암기를 못하겠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 학교론에서 필수 공식 암기는요, 한 30개는 넘어갑니다. 30개. 30개는 넘어갑니다. 한 30개, 40개 됩니다.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이 30개 넘는 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부담부터 가지는 거예요. 부담부터. 그러지 마세요. 왜냐? 자, 이것을 우리가 암기하고자 하는 공식을 마치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단어. 영어 단어. 그러면 집에 애들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있잖아요. 매일같이 영어 단어 암기합니다. 그럼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한두 개만 암기합니까? 5개, 6개, 10개씩 암기하잖아요. 매일같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영어 단어 암기는요,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딸랑 30개밖에 안 돼. 예. 그냥 영어 단어 30개, 40개 안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제가 첫 시간 강조했죠. 항상 이거 하자. 요거. 암경 노트 있잖아요. 또 이거 준비해서 지금부터 또 활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몇 프로? 10명 중에 1명. 예. 왜? 1명이 합격할 거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 노트를 준비해서 예. 연필 가지고 차곡차곡 만들어 나갑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암경 노트에다가 공식을 30개, 40개 적어봐. 겨우 석 장, 넉 장밖에 안 돼요. 그걸 매일같이 보면 돼. 예. 지하철 이동하면서 화장실에서 누워서 틈만 나면 보게 되면 공식 암기 30개 거저먹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안 하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하니까. 맘만 먹어버리면 이 공식 암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매일 암기하시면요. 예. 매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공식 암기했다. 암기되었다면 이제 응용했잖아요. 여기서 10개 다 풀어봤잖아. 수사만 딱 뜨니까 답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절반의 완성입니다. 절반의 완성. 50%입니다. 50%. 두 번째는 뭐냐? 계산 문제는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매일 풀어야 됩니다. 매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 반복해서 풀자. 반복해서 풀자. 즉 다시 말하면 습관이죠. 습관화돼야 됩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이제 11월, 12월 거의 2달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3날 후면 해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내년 시험이 10월 28일이죠. 그러면 10달이니까 한 300일 남았다 과정이에요. 300일. 300일 남았다. 300일 동안에 하루 한 문제는 적어요. 적으니까 지금부터는요. 하루에 2문제는 풀자. 하루에 2문제 푸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5분, 10분. 그 5분, 10분 반복하는 습관이 나를 고득점으로 합격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이거는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 습관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날까지 몇 분 풀지? 600분을 풀어, 600분을. 계산 문제, 600문제 풀어. 끝났지, 그냥. 계산 문제 갖고 놉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 암기하자. 지금부터는요, 매일 2문제씩 풀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킨 삶이 거의 없어요. 없어. 누가 지킨다? 10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자, 10명 중에 1명이 되려면 이걸 다 지키도록 하세요.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요, 확률이 10%가 아니라 90% 이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신다면요, 1차 과목은 정말 너끈하게, 아주 고득점으로 웃으면서 합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를 다른 것은 꿈도 못 깨요. 저를 따라온 여러분들만이 이렇게 해서 확실히 계산 문제를 잡아서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론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은 일단 공식 무조건 암기, 그리고 반복해서 습관화시키자. 두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요즘은 말씀드리면서 이제 문제 1번부터 봅니다. 1번.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있죠. 1, 2번 문제가 수요 공급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어지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묻습니다. 요거 묻죠. 요거 균형 가격. 여기 나왔네요. 따라서 자, 앞에 연습했잖아요.
P 값을 구하시오. 1차 방정식. 이항시킨다, 부호 바뀐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1번부터 먼저 봅니다. 1번. 자, 항상 1번 보기 전에 계산 문제는요, 공식 또는 푸는 방법, 유형, 이거부터 떠올려집니다. 문제를 빤히 보고도 공식이 안 떠올라, 푸는 방법이 안 떠올라, 그러면 찍으세요. 예. 공식 모르고 문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 밑에 보세요. 박스 있죠. 박스부터 먼저 보자. 푸는 방법이 있죠. 박스를 보시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니까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 일치하는 이꼴로 되는 점에서 균형을 도출한다. 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면서 수요 고서는 우하향방이다. 수요. 공급은 우상향방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 이 점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일치하는 점. 얘가 균형입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 봅니다. 수요 함수가 QD 꼴 700 빼기 2P입니다. 수요 함수 이꼴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 공급 함수는 QS 이꼴 100 플러스 P가 됩니다. 두 개 함수 줬죠. 그러면 이 그림과 연결해서 본다면, 자, 수요 함수, 요 뒤에다가 대문자 Q를 달아준대요. Q는 함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돼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꼴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다음에 또 함수 Q를 넣자. 공급 함수 이꼴 100 플러스 P가 돼요. 이렇게 두 개 식을 주어지면서 균형 가격, 균형 양을 구하래요. 그럼 답은 나왔지. 이 두 개 식을 요거 일치만 시켜주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나온대요.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 푸는 방법은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일치를 시켜주자. 그래서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서로 이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다 푼 거지. 700 마이너스 2P 이꼴 100 플러스 P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여기서 봤잖아요. 예, 1차 방정식. P 값을 구하자.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숫자끼리 모아주자. 이항시킬 때 뭐죠? 플러스 1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죠. 부분 바꿔주면 되겠네요. 바꿔주니까 얼마가 된다? 600. 다시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요. 플러스 2P가 되겠지. 합하니까 3P. 그러면 자 곱하기 3을 넘겨주면 나누기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P 값은 얼마가 된다? 이꼴 600 나누기 3 하게 되면 200이죠. 균형 가격 200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균형량을 어떻게 구하죠? 균형량. 자, 가격이 200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P, 균형 가격이 200이 나왔습니다. 200. 가격이 200이 나왔죠. 200. 그러니까 이제 P 값에다가 각각 200을 대입시켜주면 양도 일치가 돼요. 숫자가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면 700 빼기 400은 300이 되고 100 더하기 200은 300이 되고 양도 300, 300 일치가 되겠네. 따라서 균형 가격 300이 나왔습니다. 정답 가격 200, 양은 300. 그래서 두 개 함수를 일치를 시켜주니까 일치. 이렇게 풀어보니까 가격이 얼마가 나왔지? 200이 나왔고요.
양은 얼마가 나왔지? 300이 나왔고요. 정답 균형가격 200, 균형량 300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죠. 자, 이만하면 충분히 푸시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이 아니잖아요. 다만 산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만한 문제라면 상중 하로 본다면 기껏 해본들 학급 문제밖에 안 돼. 그래서 올해 시험도 자 33회 올해 시험도 수용급 함수를 주면서 균형가격과 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은요, 세 줄이죠. 문제 맨 끝에 보니까 탄력성은 얼마인가? 탄력성. 탄력성 계산 문제다. 오! 탄력성 나왔네요. 탄력성.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인데, 결국 2줄 또는 4줄. 그래서 분수식은 무조건 분수식이 나와요. 탄력성. 입직에서나 탄력성은 항상 분자분모식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 보기 전에 자, 박스 공식부터 먼저 보자. 공식. 자, 공식 보게 되면 가격 탄력성 이꼴 분자분모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나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탄력성이 뭡니까?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뭔지부터 간단히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해를 하자. 이해. 자, 탄력성 하게 되면 자, 탄력성은 원래 물리학 용어인데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충격을 주게 되면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충격에 대한 반응이다. 이것을 이제 비율로 표시해요. 퍼센트로. 비율로 표시한 거예요. 따라서 충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학개론 경제, 수용고에 응용하게 되면 이때 충격은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그 결과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수요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수요량이 변화하더라. 예를 들면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반응이 달라지겠지. 원유값이, 효료값이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또 반응이 달라지겠네. 이 반응의 정도, 이것을 표시한 것이다. 자, 알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 봅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집안에 이제 주변에 큰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집에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큰일이 생겨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건 장례식장에 문상을 드리든지 아니면 따로 이제 부의금만 이제 비대면을 전달하든지 어쨌건 생일을 보여야 됩니다. 부주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자, 어느 지인, 친구,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부의금을 보통 10만 원 내죠. 5만 원 잡을게요. 5만 원 내고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예. 생겼다. 선생님 이제 친구도 저한테 담요를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충격을 준 것만큼 반응이 생기더라. 예. 제가 5만 원 줬으니까 자, 부의금도 역시 5만 원 돌아가겠네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잖아요. 이때 충격과 반응을 어떻게 숫자로 보게 되면요. 항상 분자분모. 분모가 충격입니다. 분자가 반응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분자분모. 한번 볼까요? 충격이 얼마? 5만 원.
반응이 얼마? 5만원. 땡땡. 1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 1이 된다. 얘는 뭐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요. 이것을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단위 탄력적이다. 얘는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합니다. 1월 달에요. 단위 탄력적이다.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충격을 5만원 줬다. 부의금을. 우리 집에 일이 생기니까 부의금이 10만원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죠? 충격보다 반응이 훨씬 더 크잖아요. 몇 배나 크지? 2배나 크죠. 자, 식으로 보게 되면 충격이 얼마? 5만. 반응이 얼마? 10만원.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반응이 2배나 크잖아요. 반응이 2배나 크다. 그럼 이제 탄력성은 2가 되겠네요. 탄력성은 2가 된다. 그럼 얘는요, 다시 말하면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다. 따라서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충격보다 반응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을 다른 말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자, 탄력적이 뭔지 아시겠죠? 탄력적이면 반응이 훨씬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제가 충격을 5만원, 부의금을 5만원 냈는데 나중에 우리 집에 일이 생겼다. 반응은요, 3만원 밖에 안 들어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격보다 반응이 훨씬 더 적네요. 숫자로 보게 되면, 자, 충격이 얼마? 5만원. 반응이 얼마? 3만원. 그러면 0.6이 나와요. 그러면 탄력성은 0.6이 된다.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자, 1보다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예를 들어 보니까 탄력성이 뭔지 아시겠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으면 1이다. 단위 탄력적. 충격보다 반응이 크다. 클 때는 탄력적이다. 반응이 크다. 반응이 적으면요,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요, 충격에 대해서 반응이 똑같은지,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성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번 문제, 박스 봐요, 박스. 자, 박스 보게 되면 탄력성 공식이 이제 2줄, 4줄 나오죠. 2줄, 4줄. 2줄, 4줄 나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이꼴. 자, 분모가 뭐죠? 충격. 분자는 반응이다. 충격이 뭡니까? 가격 변화잖아요. 충격, 가격 변화입니다. 반응은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량이 변화됩니다. 충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말합니다. 2줄 공식. 근데 다시 박스 보니까 4줄 공식이 4줄. 다시 4줄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모가 가격 변화율인데 얘를 다시 분자 분모.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원래 가격이 되고요. 다음에 가격 변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가격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은요, 다시 이렇게 분자 분모. 그래서 분모가 원래 수요량입니다.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모가 충격이 되고 분자가 반응이다. 충격된 반응의 정도가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가 수요법칙은 아시죠?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죠.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다시 가격이 플러스 비싸면 적게 산다.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여요. 항상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분자 분모가서 항상 마이너스 음수 값이 나와요. 음수가. 그런데 앞에서 탄력성 값은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음수 넣으면 안 된다. 항상 양수로 고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호를 무시하자. 부호를 무시하려면 무조건 절대값.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수의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이 값이 이제 음수 값이 나요. 그래서 음수 나서는 안 된다 해서 항상 부호를 무시한다. 절대값으로 만들어줘요. 절대값으로. 이렇게. 절대값으로. 항상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박스 공식 흐름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 자, 어떤 부산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일 때 수요량은 2,0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임대료가 120만 원 올랐더니 수요량은 비싸니까 작아졌죠. 1,500으로 감소했다. 이때 탄력성은 얼마인가? 자, 이거잖아요. 자, 임대료는 가격입니다. 다음에 수요량입니다. 자, 문제를 분석했더니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수요량은 2,000이죠. 근데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120으로 오르니까 수요는 1,500을 감소했네요. 120만 오르니까 수요가 1,500으로 감소했다. 자, 이때는요, 단위는 무시합니다. 숫자만 보시면 돼요. 단위는 무시하죠. 100일 때 200개 살려고 했는데 110 오르니까 적게 사더니 말입니다. 이때 항상 뭘 구한다? 변화분이 필요합니다. 변화분이 필요합니다. 변화분도 쉽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가격이 얼마 변화했다? 20만 원. 뭐죠? 상승, 올랐잖아요. 올랐다. 얘가 변화분입니다.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분은요, 이렇게 변화했죠? 얼마 변화했다? 500인데 증가 감소, 적어졌네, 감소. 그러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음수가 나오니까 부를 무시하죠. 왜? 절대값이니까. 부를 무시합니다. 절대값이죠. 부를 무시합니다. 이제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숫자가 100일 때 2000이고 120일 때 1500이잖아요. 숫자가 총 몇 개입니까? 숫자가 4개. 100, 2000, 120, 1500. 숫자가 4개면요. 4줄 공식. 왜? 숫자가 4개니까. 숫자가 4개니까 4줄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에다가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찾아서 넣어주자. 자, 먼저 원래 가격 얼마? 자, 원래 가격은 100입니까? 120입니까? 100이죠, 원래 가격. 그러니까 원래 가격 100 넣어주고요. 두 번째, 가격 변화분. 변화분 얼마? 20. 다음에 수요량이죠. 원래 수요량 얼마? 2000. 수요량의 변화분 얼마? 500이죠.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4줄짜리 공식이 앞에서 볼까요? 이거. 나왔죠? 입지 계수나 탄력성은 숫자가 4개니까 4줄짜리 분수식이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약분하자. 몇 초? 3초. 약분하자. 약분합니다. 그럼 이제 약분하니까 5, 1은 5, 5, 4, 20. 4분의 1이 되고요. 자, 5분의 1이죠. 약분 끝났습니다. 약분했고요. 다음에, 자, 내항법은 분모가 되죠. 그러면 4, 1은 4가 되고, 외항법은 분자가 되고요. 5, 1은 5가 되고요. 몇 초? 3초.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분하고 정리하니까 끝났습니다. 이것만 계산기 두드려주면 되겠네요. 5 나누기 4 하게 되면 1.25가 되죠. 정답 1.25. 정답 1.25. 정답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인데, 이 4줄짜리 분수식은 항상 우리 학교에는 무조건 2개밖에 안 나와요. 입지, 계수하고 탄력성이다. 얘는 여러 번 나왔고, 얘는요, 딸랑 한 번 나왔어. 어쨌건 학교론 계산 문제가 4줄짜리 분수식이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여기까지를 연습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